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안 하는 겁니까? 뭐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차피 하리라고 봅니다. 하리라고 보는데 아니 그건 뭐 당장 아니 조만간이요. 네, 네. sooner or later 뭐 조만간이 그러니까 저 서울시장 선거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낙연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네. 요새는 뭐 몇 년 동안 대화를 안 해봤지만 옛날 제가 동교동 특보를 하고 있을 때 그 동교동 출입 기자였어요. 동아일보 출입기자. 저하고 술을 같이 먹은 것만 해도 수십 번 같이 먹었어요. 형님 동생하고 참 친합니다. 그런데 이낙연이가 굉장히 그 중후한 사람인데 없는 소리에 그냥 불색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한 사람이죠. 신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팩트는 아니고 그냥 제 어떤 합리적인 추정인데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문제를 끄집어냈으리라고 봅니다. 그 뭐 각하 이번에 사면해서 분위기를 좀 표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래야 지가 나와서 사면 떠드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하지. 그것도 일치 안 하고 떠들 수가 없지. 그것이 보통 그거 영린이지. 그렇지. 영린이고 저 건방진 거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고 해서 밀려서 하면 자기 또 채무가 안 쓰거든. 그리고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카드예요. 그렇죠. 카드인데 그냥 밀려서 하는 것보다 적당한 타이밍을 봐가지고 생색내고 그래갖고 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긴급한 것은 이재용이가 감옥소에 다시 간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의 소위 뇌물 이거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박근혜의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사면하고 조를 했으면 이재용 재판도 집행유예나 딴 걸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결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면 안 줘. 안 하겠다 하니까 이것도 유죄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결돼 있죠. 이렇게 딱. 타이밍상으로 이재용 집어넣을 때까지는 사면 안 하고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이 다음에 타이밍 봐서 제가 보기로는 3.1절 특사 정도 하지 않을까. 벌써 선거 직전이니까 그렇죠. 선거에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3월 1일에 우리는 또 유튜브 가지고 이제 한판 붙겠다 하니까 누구의 전략이 이길지 그 두고 봐야죠. 근데 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일리가 있는 나중에 분석이시네. 두고 보십시다. 분석이.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한국의 재벌에 대해서 그런 그 좀 말 몇 개 한 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유치하기 짝이 없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치사해? 진짜 치사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아니 그리고 박 대통령이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요. 자기 계좌에 한 푼도 들어간 게 없고. 그리고 이재용이도 그쪽에서 뭐 그렇게 좀 뭐 하자고 하니까 이거 캐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말 사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유랑가 하는 정유라 그 딸이 금메달을 받고 하는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스포츠 창달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뇌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재용도 억울하죠. 솔직히 말해서 억울한데 우선 요새 그 이인영이가 하는 말이 있죠. 통일부 장관. 정광 목사 그 많이 인용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삼성물산의 주식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다. 그 이인영이 그랬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그 전 목사는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다 그러다가 개성에다가 몰래 갖다 주고 가지고 와서 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와서 요즘 임종서이가 그쪽에 무슨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돈도 좀 있고 이걸 가지고 슬슬 사기 시작하면 삼성이요 넘어갑니다.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은 애국심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면 미국 같은 데 오면 막 땅 주고 건물 주고 그리고 그 세금도 몇 년간 안 받게 하고 프리텍스 하고 그런 조건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다 가버려요. 그렇죠. 그 속담은 뭐 때문에 여기서 고난을 당하면서 까먹어서 가면서 여기서 삽니까? 그럼 이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삼성을 이 북한과 합작해서 먹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이재용 구속.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시장 선거도 지금 이걸 빨리 정해가지고 빨리 후보를 진영을 만들어가지고 네.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각종 정치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기계 투표기, 네. 개표기 이것 다 체크하고 늦은 것 같은데요. 저짝 국민의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늦었어요. 그거. 헛꿈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번에 기독자유당하고 광화문 자유대 연합하고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뭐 정확하게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서울의 유권자가 네. 적어도 100만 이상은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합당하면서 예, 기독자유통일당하고 예. 자유연대인가요? 거기하고 같이 자유대 연합. 자유대연합. 그래서 예. 기독자유당이 원래 100만 당원인데 네. 거의 전국에 뻗친 게 아니니까 서울까지 뛰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100만 이상이 되고 지금 1천만 그 앱 만든다고 지금 네. 정광목 사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받아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메시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달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적당한 이 사람 후보 밀자 하고 한꺼번에 캠페인을 열어서 네.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결정적인 힘을 과시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도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하나 세우는 방법도 있는데 세우면 또 복잡하고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오해받을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불초 소생을 자꾸 미는데 예. 천만 다행스럽다고 할까? 저는 집행유예가 5월 30일에 끝나요. 야, 이거 선거에 딱 걸려 있네. 그런데 이제 그쪽의 전략가들은 뭐냐면 그거 관계 없다. 박근혜가 사면이 되면 나는 박근혜 사건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박근혜 자동으로 사면 되니까. 아니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연설한 것이 걸려가지고 집행유예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 저쪽의 전략은 김경재 총장 나가고 그러면 자꾸 보수가 분열되니까 그걸 꼬드기는 거지. 그러나 어떤 경우는 막판에 제가 표를 분산이라는 그런 반역사적, 자기 파멸적 역할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우리 광화문 세력들은 당신이 가야만 얘기를 하는 말빨이 쓴다는 거죠. 자격이. 그래서 사실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사면 신청. 했는데 엊그제 행인지 불행인지 사면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거 하기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제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전략가들이 보면 3월 1일에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3월 1일 내가 등록할 수도 있는 거죠. 4월 1일인가 이제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러나 뭐 제가 나가서 시작이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고 다만 한 사람을 뽑는. 한 사람을 해서 여야가 하나씩 붙고 여기는 이제 서울시만 되기 때문에 옛날만큼 소위 이른바 부정선거를 함부로 하기 어렵잖아요. 네? 전국 규모가 아니니까. 글쎄 저는 아니 그래도 전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죠. 좀, 그리고 투개표 참관을 막 결사적으로 붙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만들면요 4대 6 정도의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속칭 삭부라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잘 잡아서 맞고 이번에 참고 저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빠지면 훨씬 좋겠다 하는데 저기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선거 전에는 뭐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뽑히는 사람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안철수가 또 지지도 그럼 내려가면 안 하고 자기는 대선 가겠다고 해서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조정 역할에 나서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걸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앞으로 5년 10년 더 이 암흑 시대를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지 않는가. 5년 10년이 아니라요. 진짜 체제가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는 사회주의 개헌을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그 3법 예. 이런 것처럼 이제 이 개인의 그 사유 재산도 처리를 하는데 국가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되면 이거 완전히 그저 그럼 국가 뭐 체제가 재산이 바뀌는 됩니다. 거죠, 이제. 체제가 바뀌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우리 다 같은 한미적 동포지만 저 긴급 구조금 몇십만 원에 더 획획 넘어가는데 예. 우리가 지금 옛날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현장 받고 표 팔았다는 사람 그 비난할 꼴이에요. 자격이 없어. 그 꼴이에요 지금. 예. 자격이 없어. 예. 예? 그리고 또 요새 뭐 돈 오는데 뭐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어떤 도의 어떤 저 지사인가 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지 돈도 안 드니까 막 전부 줘야 한다 그 소리 치고 네. 말이야. 남 돈 갖고 그 생색내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 선거에서 네. 우리가 힘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40대를 제외하고는 20대, 30대, 5, 6, 70대는 다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요새 그 스타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신드롬 일으키는 최 감사원장이라든가 예, 최재형, 예. 윤 총장이라든가 예, 윤석열, 예. 그리고 또 지금 남부 한국을 들쑤시라는 정광훈 목사라든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는 사람, 정광훈 목사 그 재판장했던 허나오인가 예, 그 재판장. 판사 알아요. 아유, 훌륭한 판결 내리죠. 그 판결문 보세요. 아주 뭐 명문입니다. 아주. 명문이에요. 교과서. 교과서, 예.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의 유권자들이 그래도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네. 이런 걸 느끼고 다행스럽게 우리는 핸드폰이 있어서 네. 1000만의 앱만 깔면 우리가 이걸 움직일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비겁하게 광화문 광장 파헤치는 거 보세요. 네. 더럽고 치사한 사람들이야. 네.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에 그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유관순 누나 등 산이고 들이고 나와서 태극기 들고 목숨 걸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때보다도 훨씬 환경이 좋으니까 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말씀하신 대로 화상으로 SNS로 3.1절 날 온 국민이 1000만 이상이 항거하면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디테일은 저는 모릅니다. 네.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네. 3월 1일 날 12시라든가 할 때 유관순이가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를 불던 시간에 네. 핸드폰을 전부 가지고 전부 집 앞에 나와서 그렇지. 거기서 핸드폰을 예. 보면서 동해문가를 부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런 거 청와대에 있는 탁현민에 못지않은 제주꾼들이 여기 또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그래도 대통령직에 계시는 문화무개 씨 마지막 1년이라도 좀 공정한 입장으로 정사를 끌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 공연불 같은데요. 저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공연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국가 원수니까 예. 열심히 얘기를 해야죠. 예.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참 뭐라고 할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건방질지 모르지만 좀 가련해요. 예. 누구에게 저렇게 밀려가지고 저렇게 마음이 없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대충 짐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쪽에 소위 자칭 진보적 지식인들도 거의 다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보일 텐데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3.1절 날 하여튼 두고 보시죠. 지난번에 약간 맛배기로 연설에서 우리 김경재 총재님이 말씀하신 거 오늘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3.1절 기다립니다. 네, 김경재 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